그래서 이제 어느 한국의 시인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뭐냐면 백화점은 남편에게는 신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썼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 백화점 가시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우리 아내를 승교할 시간이 왔다. 그리고 아내들도 우리 남편이 백화점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좀 약간 좀 쇼핑할 때도 그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배려죠. 그다음에 이제 성 문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건 성 문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남자들은 시각지향적이고 여자들은 청각지향, 촉각지향적이다.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가 지나면 눈동자가 돌아간다. 그리고 어떤 게 성적으로 굉장히 상대방이 어땠을 때 성적으로 자극을 받냐 이런 걸 조사해 봤는데요. 아내들은 거의 20가지, 50가지를 얘기해요. 뭐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 나랑 눈 맞춰줄 때, 뭐 손을 만져줄 때, 뭐 고개를 끄덕일 때, 그리고 뭐 부드럽게 얘기할 때, 뭐 안아줄 때, 하여튼 50가지가 넘어요. 근데 남자들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벗은 몸매를 보여줬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바세바 전법이다. 바세바가 다윗 왕을 꽂을 때 벗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대낮에 거기서 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남성들은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외도 문제로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 김 장모는 특별히 이쁜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쁜 여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쳐다봐도 제가 어떻냐면 신경이 곤두섰는데 온몸이 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강의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 그릇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어떠냐 하면 앤틱 그릇을 많이 팝니다. 그 라인 강변에 벼룩시장이 쭉 서길래 제가 거기 가서 티팟, 외지 티팟을 사는데 12유로 달라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면 티팟 외지 본차이나 티팟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합니다. 근데 12유로면 굉장히 싸거든요. 제가 살려니까 저 사람이 막 잡아당기면서 깎으래요. 근데 거기 가면 깎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깎은 거 깎으라고. 에이, 그게 아니고요. 그 가게 주인이 남자였게요, 여자였게요? 아니, 남자였어요. 키가 큰 백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깎아서 8유로에 샀어요. 폴란드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액세서리를 좋아합니다. 액세서리 사기 갔더니 예민한 간을 45유로 달라 그러는 거 있죠.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제가 당연히 깎았죠. 그럴 때 또 막 잡아당기면서 깎지 말으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설명해 보셔요. 그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러시아에서 왔대요. 모스크바에서. 그 멀리 말이죠. 모스크바에서 독일까지 와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그거 이런 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라 그랬죠.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인형처럼 예쁘죠, 인형처럼. 이런 데니까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한테는 후회요.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유난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뭔가 했더니 말이죠. 여자분들은 특히 크리스찬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가지고 남편 앞에서는 그냥 몸빼 차림으로 있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남자라는 걸. 남자들은 예쁜 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홈웨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각지향적이고 촉각지향적이라는 따뜻하게 얘기를 해서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촉각지향적으로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허깅해 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깅하는 숙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내를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김 장로를 비롯해서 나이 드신 분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경향이 강해가지고 아내를 좀 깔아뭉개야지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김 장로가 저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1대1을 지도자반을 하는데 그때 안수 집사였어요. 그 지도자반을 가리키는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가 돼서 아내한테 야자 함부로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오늘부터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다 대학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냥 말 막 났거든요. 어느 날 오더니만 저한테 깍듯하게 그냥 하니까 제가 어색해서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아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 특별히 어떠냐면 저는 공대말하고 이 사람은 반말하고 그래요. 한참 동안.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떠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떠냐 하면 지금 보니까 지네 아내하고 서로 공대말을 합디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촉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여자는 쓰다듬어 줄수록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요. 그 여성들은 촉감 지향적이기 때문에 쓰다듬을 통해 가지고 저도 어떠냐 하면 우리 김 장로가 이제 안 하더니만 요새는 어떠면 제가 잘 때 땀 흘리니까 이렇게 땀을 흘리나 안 흘리나 만져주니까 70대 후반인 저도 어떠냐 하면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자들은 쓰다듬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강하게 때렸다 그러면 이거는 실수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정말 모르고 실수를 해도 어떠냐면 큰 소리 야 자고 큰 소리를 쳤거나 욕했거나 아내를 때린 사람은 평생을 두고 어떠냐 하면 아내한테 정말 사과하고 또 사과해도 이게 잘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말버릇 고쳐야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게 그 패턴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요? 자식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버지 학교 첫날 주제인데 아버지의 영향력.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계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들은 인간은요 다 안정의 욕구,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안정을 취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안정을 취하는데 그게 조금 달라요. 여자들은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해요. 정서적 안정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이 조금 어려워도 엄마들이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어떤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을 자꾸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정서적 안정이 그러니까 남편이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성 문제도 이것이 해결될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몸으로 접근하는데 몸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생활하면 친밀해질 거다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친밀감의 바탕 위에 이제 그런 몸이 열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상담을 받는데 어떤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겠대요. 이런 변태인 남자하고 못 살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권사님 우리는 남동생은 우리 자식 못지않게 그렇죠? 그렇게 느끼잖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장례를 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남편이 성생활 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야 인간아 이렇게 슬픈 날 성이 생각이 나냐?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아내를 슬퍼하는 아내 가지고 성생활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만 아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다 보니까 발동이 이제 거기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슬픈 날 성생활 하는 남편은 나를 배려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배려에 접근하는 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여성들이 조금 하나 알아야 될 건 남자들한테는 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고 또 많은 그런 시험이 오고 또 이 테스트
테스토스테론 성적인 호르몬이 끓고 있다. 특히 이제 요즘에 0.7, 0.8세다고 해서 그 80대라고 해도 60대의 정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70대라도 50대의 정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적인 호르몬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떠냐? 문제는 어떠냐 하면 우리 여성들한테 문제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어떠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갱년기가 되면 성적인 욕구가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애기 안 나오기 때문에 성생활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성생활 안 하자 그러면 그냥 고맙기만 하지. 근데 우리 여성들은 이런데 갱년기가 와서 성에 대한 떨어지긴 하지만 남성들은 0.7세대에서 그냥 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 병원의 도움을 좀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합디다. 그래서 부부가 그런 문제를 꼭 좀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 문제를 우리 남자들의 성 문제를 좀 잘 해결시켜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파고다원 가면 그런 이제 노인들 그런 게 있다고 박하스 하잖아요. 아줌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참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남자들은 그 성생활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외로울 때 정말 그 따뜻한 그 성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는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이 있구나. 예, 그래서 삶의 네, 그 활력을 느낀다는 영을 거죠.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히 어떠냐면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남성들이 제일 그냥 어떠냐면 스트레스 받는 게 은퇴를 2년 앞두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대요. 굉장히 두렵대요.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우리 스텝 남편도 은퇴를 2년 앞두고 깊은 우울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성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진 남편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옷 다 벗고 남편 옆에 누웠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되더라는 거죠. 몇 번 했더니만 남편이 어떠냐 하면 그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고 그 남편은 우울 성향이기 때문에 글피당 우울 성향으로 가면 이 아내가 내가 또 옷 벗고 누울까 그럼 남편이 웃으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준 어떤 치유를 위해서 준 생식을 하기 위해서도 자녀를 낳기 위해도 줬지만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나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나됨도 있지만 그것도 예.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있다는 능력이 거죠. 있는 그래서 거죠. 그게 중요한. 그래서 아내들이 그래서 이 어머니 학교에서 아주 강하게 가르칩니다. 엄자가 남편의 다 보내세요. 자, 그 사랑의 코드도 아까 에베소 5장 43절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 리스펙트, 러브 이게 아주 핵심이죠.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데 아주 그냥 그 사랑의 묘약이라고 저기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떠냐 하면 성경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명이 되는데 연합한다는 건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붙이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요게 강력한 접착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가정이 저 사이클을 놓쳤기 때문에 갈등이 났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이 4년 선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좀 정신 차리라고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남편에 대해 좀 쪼는 게 있거든요. 그 눈치 보고 지금도 어떠냐면 오늘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강의하면 눈치 보면서 할 얘기 다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만 이걸 놓쳤다는 거죠. 저는 충고하고 조언했지만 이게 남편들은 충고하고 조언한 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남자들은 아내가 충고하고 조언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연애할 때는 좋았죠. 자기가 그런 거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결혼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또 잔소리야? 너 나 가르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더 정확하게 뭐예요?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너 리스펙트가 아니라 반대로 너 나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인간은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냐 하면 아셔야 될 게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무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아내가 지금은 충고하고 조언했다는 건 어떠냐 하면 무관심이 아니고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으면 관심을 잘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시하고 지적하면서 그걸 관심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남자들은 말할 때도 좀 그것 그냥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한데 어떠냐 하면 계속해서 비현실적이니까 나중에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나서 확 얘기하니까 어떠냐 하면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나를 애 다루듯이 한다고.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 떠와. 물 그런데 또 물 하고 그냥 눈을 샥 하니까 그냥 떠가지고 그냥 끼얹고 싶은데 그래도 꾹 참고 그냥.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떠다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이 있어요. 아버지께서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직장 상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직장 상사가 누구예요? 아내가 직장 상사처럼 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만 일에 빠져요. 자꾸만 바깥으로 돌아요. 바깥으로 돌죠. 자, 그래서 이거를 꼭 좀 기억하시고요. 네, 저걸 회복해야만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어떠냐 하면 배려와 관심이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가면 여자가 빈자리를 먼저 찾을까요? 남자가 먼저 찾을까요? 여자들이 먼저 찾아요. 저도 어떠냐 하면 자기야 저기 왼쪽에 뵀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 안 가게요? 안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가 이제 미국 달라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중국 여성이 와서 한국 남자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해보셔요. 이분이요 중국 남자하고 사는데 그 달라스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GPS가 없을 텐데 그 남편이 그냥 헤매고 다닌대요. 그래서 길 좀 물어보려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좀 길 좀 물어보고 탁 치니까 You are insulting me. 너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모욕을 했어? 지금 헤매고 다니니까 좀 길 좀 물어보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국 남자도 저러나? 그 저한테 와서 한국 남자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남자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전 세계 남자가 지금 그것 때문에 불란서 남자는 불란서를 헤매고 다니고 미국 남자는 미국을 헤매고 전세 그 기름 수비량도 줄지도 않아 이거요. 이게 아내는 어떻게 왜요? 남편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만 여러분의 말투나 그 상황 때문에 남자들은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도 눈 있어. 왜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남자들은 지시나 지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지원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지 여보 힘들지 여기까지 운전하느라고 여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면 얘들이 바로 나오는 게 어떠냐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그리고 또 남자 청년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존경받아야지 여러분 가정의 가장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존경받는다는 데에서 남성들은 어떠냐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존경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잘못된 상하관계를 생각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편을 높이는 걸 존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언제 존경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줬을 때 자기 이 힘든 일을 참 잘 해냈어. 그다음에 월급을 많이 받아오든 적게 받아오든 한 달 동안 애썼어. 이럴 때 인정해 주는 거. 그때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뢰를 믿어주는 거. 믿어주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사인이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명한 그 장윤정이가 히트친 노래가 어머나 어머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나 어머나 노래를 남자가 좋아할게요, 여자가 좋아할게요. 남자들이 훨씬 좋아했어요. 남자들은 어머나 어머나 하고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 잘 놀라는 게 뭐예요? 반응을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반응을요.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반응해 주니까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뭐야 이거요? 이것도 반응이에요. 너는 이게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반응이라는 게 어머나 이거 반응이거든요. 어머나 반응이죠.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저도 이제 이걸 못 했었어요. 저는 저를 분석해 보니까 저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지식이 많은 여자가 골치 아픕니다. 지식은 자칫하면 칼이 되어져서 자꾸만 지적을 해요. 지적하고 가르치죠. 가르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유명한 얘기 있어요. 내가 네 학생이냐? 넌 누굴 가르쳐? 가서 학교나 애나 가르쳐. 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냐 하면 이걸 왜 계속해서 불만일까? 나 딸애는 한다고 그냥 우리가 이혼을 다 결정하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당신 이상형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알아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그건 네 시계 최선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남자인 줄 알았는데 뭐 밥 해주고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밥은 내가 나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야. 근데 여성들은 그냥 내가 밥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 벌고 있잖아 바깥에 나가서.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좀 같이 이렇게 응? 얘기 좀 하고 그거 아니야. 자기들은 그걸 원하면서 왜 남편들은 그렇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냐 하면 저는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봄 되면 특별히 이제 산나물 많이 나면 그냥 참기름이나 들기름병 따가지고 묻혀서 주면 맛있게 안 먹는다고 내가 성질을 냈지. 내가 오른손이 시원찮으니까 잘 못 따거든요. 내가 힘들게 했는데 이게 이제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참기름병을 제가 안 따고요. 서재로 갖고 가서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그러니까 뚝 땁디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와, 잘 딴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서 어떠냐 하면 부엌으로 가면서 난 역시 자기가 있어야 돼. 그때 감정이 어땠습니까? 제가 열심히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의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그걸 저를 따달래요. 그걸 자기가 잘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안 따진대요. 그래서 줘봐 그래서 따는데 금방 뚝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지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와 잘 딴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와 또 뭐 뭐하냐.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나가면서요. 그걸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역시 자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저래? 근데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는데요. 뭐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 가슴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감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감정은 뭘 일으킨다 그랬죠? 행동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감정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컴퓨터 끄고요. 정리하고 복에 가서 여보 뭐 또 따줄 거 없냐? 뭐 도와줄까? 이 간단한데 이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했더니만 요새는 어떠냐 하면 저를 얼마나 배려하느냐 하면 설거지도 다 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빨래도 해줘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 김장님한테. 참 진리는 아주 단순한 거죠. 그 부부관계는요, 이 단순한 우리가 다 이 연애할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연애할 때 다 배려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다 그냥 그리고 가족은 늘 내 옆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나 나중엔 힘도 빠지고 또 나중에는 아내가 마음을 문을 닫고 애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듣고서 하여튼 이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지 말고 배려를 하세요. 배려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겠습니다. 배려는 의지로 시작된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